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극우화를 우려하며 회개와 성찰의 마음을 담아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와 안창호 선생의 독립운동을 조명한 뮤지컬 영화 호조가 3월 개봉을 앞둔 가운데 전주 롯데시네마에서 2차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찾아가는 부흥 키워드를 개최했습니다. 구티비 제주지역본부 임시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며 본격적으로 설립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비상시국을 헤쳐가는 현재, 일부 극우 기독교 세력의 행태를 규탄하며 목회자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사순절 기간 한국교회 극우화에 대한 회개와 성찰의 마음을 담아 금식 기도를 시작하고 2천여 명의 연대 성명을 담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40여 명의 목회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기독교회관 앞에 섰습니다. 부활절을 앞둔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참회의 시간을 보내는 사순절. 목회자들은 일부 기독교인의 행태를 규탄하며 회개했습니다. 이 민족과 이 민중들을 향해서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나 참담합니다. 정강훈에게 놀아나는 이 교회가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맞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참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온 민중들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심정으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시국회의와 기독교 시국행동, 윤석열 폭정 종식 그리스도인 모임 등 80여 명의 교회 목회자들은 일부 극우 기독교 세력이 내란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며 사순절 기간 금식 기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오늘날 내란 세력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회개하고 성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금식 기도를 통해 우리의 나약함과 나태함을 반성하고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은 날 광화문 광장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목회자들의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승장 전 학원보그마협의회 상임대표 등 교계 원로들은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지난 6일부터 연대 서명에 나섰습니다. 이후 나흘 만에 2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 행위는 100년 동안 피땀 흘려 세워온 민주헌정을 뒤엎은 것이라며 헌법 파괴 중심에 있는 한국교회를 바로잡기 위해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이 선언문을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정권에 아부하고 굴종하고 협조하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속교회와 직분에 관계없이 동참한 교인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수치스럽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편이었습니다. 약자 편들기가 기독교 윤리입니다. 어찌 총칼을 가지고 국민을 억압하는 이 폭력의 세력 앞에 그 박수를 치면서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를 지지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정신에 정반대되는 가치전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비상시국이 지속 중인 가운데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평화의 빛을 비추며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하자는 교계의 외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11일 기장총회는 무차별 보복살인을 저지르려다 체포된 미수범을 손에서 칼만 뺏고 다시 길거리로 보낸 것과 다름없다며 심 총장을 규탄했습니다. 이어 심 총장의 사퇴와 더불어 검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 헌재의 탄핵 인용을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와 도산 안창호의 독립운동을 조명한 뮤지컬 영화 호조가
이달 12일 개봉을 앞둔 가운데 전주 롯데시네마에서 2차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의 지원으로 열린 시사회에서 양탁연 준비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에 기반해 기독교 정신이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립운동할 때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명이 좀 될 것 같고,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영화 제목인 호조는 서로 돕는다는 뜻으로 영화에는 손정도 목사가 만주에서 독립운동과 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해 추진했던 이상촌의 설립 배경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손 목사와 안창호 선생이 고향 선후배 사이로 오랜 동지애를 나누며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사람마다 제가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꿈, 이런 것들을 더군다나 뮤지컬로 하니까 너무 이게 좀 더 다가오고 이렇게 심겨지는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교회의 고령화와 청소년 감소는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은 사역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미래 목회에 대비하기 위해 찾아가는 부흥 키워드를 개최했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2050년 우리나라 교인 중 60대 이상이 절반에 육박하고 19세 이하 교인은 1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처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가 교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시니어 목회는 물론 다음 세대 육성 방안을 촘촘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미래 목회에 대비하기 위해 찾아가는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를 개최했습니다. 수도권 지방의 소속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이우손 목사는 시니어 목회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 목사가 제시한 방안의 주안점은 인식 전환입니다. 그는 활동적인 노년층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표현하며 초고령 교회가 위기라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니어 목회의 핵심은 나이 들매의 영성을 온 성도가 함께 말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고령 교회는 그럼 위기인가? 많은 사람들이 초고령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큰일 났다, 심각하다, 한국교회 망하겠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부흥을 위한 새로운 찬스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목회 방법을 강의한 이태현 목사는 청소년 부흥을 위해 교회의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 목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브랜딩이라고 생각하죠. 브랜딩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인식하느냐, 그리고 결정하느냐,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기억하도록 만드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물로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사역을 펼쳐 청소년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에 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언제든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개편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체질 개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찾아가는 부흥 키워드는 강의 외에도 목회 워크숍과 그룹 토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달 말까지 전국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구티비 제주지역본부 임시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며 본격적으로 설립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10일 제주 동홍교회에서 열린 제주 찬양하는 목회자 월요 기도회는 특별히 구티비 제주지역본부 준비 모임으로 마련됐습니다. 참목회 회원들은 제주 지역 방송 사역의 발전과 복음 전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성공적인 개국을 위한 준비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방송의 비전과 사역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했다고 고백했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응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오찬 모임에서는 제주 지역 교계 지도자들과 마주해 제주 지역 본부 조직 내역을 보고했으며 구티비가 제주 지역에서의 새로운 방송 선교의 지평을 열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제주 지역 본부 설립 감사 예배는 오는 16일 오후 4시
제주 동홍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제주 지역 기관장과 목회자, 성도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위촉장 수여와 현판식 등이 함께 진행될 계획입니다. 구티비 제주지역본부장 박창건 목사는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린다며 구티비 제주본부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앞장서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와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 꽃동산교회가 함께 선교 140주년 기념 특집 기획 체인지 더 월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체인지 더 월드 캠페인은 월드비전과 구티비가 공동 기획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한국교회와 협력해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눔 활동입니다. 이번 특집 기획에 함께하는 꽃동산교회는 어린이 선교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비전으로 삼고 아프리카 지역의 학교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왔으며 올해 40주년을 맞은 기념으로 캠페인에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낙후된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생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외당하고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현장도 돌아보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시고 함께 고민하고 협약에 따라 김종준 목사는 월드비전 해외 사업장 중 한 곳인 케냐를 직접 방문해 아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지 사역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구티비 김영은 본부장은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 대기획에 흔쾌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한국교회가 이 사역을 통해 많은 도전을 받고 각 기관이 가진 역량과 열정이 더해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심각 수준입니다. 성인은 물론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인권도 위협받고 있는데요.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이 통일 이후 북한 어린이 사역을 위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증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북한에서는 16세 미만 아동들도 강제노동으로 고통받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소 산하 북한도시연구소도 노동 착취뿐만 아니라 빈곤으로 인한 아사 등 북한 아동의 인권 유린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동들의 삶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건은 전혀 아니죠. 여전히 아동에 대해서 굉장히 학대하고 혹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또 노동의 동원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아동 인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은 북한 개방 이후 어린이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벌인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근거로 컴패션은 북한의 자치단체별로 교회를 짓고 접근성을 높여 어린이 센터를 운영한다는 구상입니다. 북한의 자치단체별로 어린이 센터가 1개에서 4개 정도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중심지 이론에 따라서 배치를 하게 되면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설의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컴패션은 또 북한 행정구역인 시군구 개수에 맞춰 200개에 이르는 교회 설립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센터와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구제 사역을 펼치고 가정 단위로까지 복음을 전파한다는 구상입니다. 500개의 지역에 북한의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100명에서 200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을 품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삶의 변화를 보며 그 부모를 감동케 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한편 컴패션은 2015년부터 매년 북한 사역 파트너스 소사이어티를 개최해 북한 사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교회와 협력해 통일 이후 센터 설립과 교회 건립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현재 어렵지만 통일 이후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한국 교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오늘의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 심판을 결론 내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 여부가 이번 주 안으로 가려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어 이번 주 중 윤 대통령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작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당초 11일에서 12일 선고기일 통지 후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 전국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비중이 8%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일 대한건설 정책연구원이 통계청 주택총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연도별, 지역별 미거주 주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 수는 2023년 말 기준 153만 4천 가구였습니다. 전년 대비 약 5.7%로 2015년 대비로는 43.6% 늘어난 수치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축소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은행이 가계에 여신을 실행할 때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대출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기업대출엔 즉각 반영한 반면 가계대출에는 높은 가산금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당국에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 혜택에서 가계가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경제자유 수준이 중하위권에 속한다는 미국 유력 싱크탱크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인용한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평가 대상 184개 나라 가운데 종합순위 17위로 지난해보다 3계단 밀려났습니다. 특히 12개 평가 항목 가운데 노동시장 분야에서 가장 낮은 56.4점을 받았고 100위에 오르며 부자유 등급을 받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 확장을 고려 중이라고 홍보하면서 현대자동차와 LG전자, 삼성전자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백악관이 기업들은 잠재적 관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 시장으로 확장하려 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글로벌 기업 12곳을 소개했는데 여기에 우리 기업이 포함된 것입니다. 지난달 2일에도 백악관의 관세 효과 홍보 자료에 한국 기업의 사례가 포함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을 두고 충돌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재접점을 찾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낮 12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협상단을 이끌며 우크라이나에선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나섰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담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6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6월 회담이 성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만남이 되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6월이 생일이기 때문에 생일 정상회담의 의미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날은 포근하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내일도 온화한 날씨 속에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오전과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는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강릉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7도, 광주 14도, 부산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찬반을 외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탄핵 심판을 둘러싼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공동체가 안정되고 비상시국이 하루빨리 종식되기 위해서는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